한 번쯤 만나 뵙고 싶지만 너무나 멀리 계신 그분, 시대 아이콘 기업계의 휴스. 1분 1초가 바쁜 현대사회의 청년들을 대신해 저명히 인사의 귀한 점심을 함께하는 하이 퀄리티 고품격 토크쇼 호스트 박석원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바로 파파존스의 서창우 회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창업자 존 슈네터. 아버지 식당 창고를 개조한 곳에서 만들기 시작했던 피자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파파존스라는 보석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던 서창우 회장님. 2003년 아시아 최초 파파존스 매장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늘 변함없는 맛과 품질로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21년간 피자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회장님의 집무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YTN 박석원 앵커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 파파존스의 서창우입니다. 회장님이 이곳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무실인데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저희 아버님 방이셨어요. 이 가구들도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사드렸던 가구들인데 이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가구들인데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미국에서 가구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 재고 처리하는 걸 제가 알아갖고 온 한 30여 년 된 그런 가구들입니다. 파파존스를 위해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는 공간인데 눈에 띄는 게 이게 뭐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회신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요. 네. 저도 열심히 빨리빨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전화를 놓치면 전화를 받고 고객들이 피자를 주문해도 빨리빨리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항상 고객을 위해서 빠르게 반응한다 어떤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책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타리 어떤 공로패나 상장들도 많은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2021-22년도에 총재를 했거든요. 총재도 회장을 맡아서 일을 했다고 저한테 주신 감사패입니다. 로타리라는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타리 클럽은 1905년에 폴 해리스가 미국 시카고에서 만든 단체예요. 처음에 이제 회원들이 각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회합을 한다고 그래서 로타리 클럽이 됐다고 해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곳이죠?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 친목 모임이었는데요. 친목 모임. 친목 모임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봉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중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 아마 1908년인가 시카고에 공중 화장실을 놓는 것부터 봉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버님 사진도 뒤쪽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로타리 재단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곳에 아버님도 속해 계시고 또 회장님도 속해 계시네요. 저희 아버님도 거의 50년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이 클럽의 선배시겠네요? 제가 굉장히 착한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들어오셔서 너 로타리 가입해라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로타리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25만 불 이상을 기부를 하게 되면은 회원이 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우리 둘이서 같이 한번 회원을 가입을 해봅시다. 그러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둘이서 같이 동시에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같이 회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각들도 많고 그림들도 사무실에 집무실에 많이 있는데 아버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어떤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좀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저희 아버님은 벽지 동남갈포 벽지라는 벽지 회사를 하셨어요. 벽지 회사를 만드셨는데
그 갈포벽지의 그 갈자가 칡갈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게 칡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칡을 가지고 짜가지고 벽지를 만드는 갈포벽지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 벽지를 디자인하고 생각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색깔을 보고 자라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많이 싸웠어요. 그림 한 장을 안 그리면 제가 잠을 안 잤고 밥을 안 먹고 그래서 빨리 그만 그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 벽지 사업에 대한 디자인이나 색감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집무실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예.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은 없으신가요? 저기 맹아들이 준 꽃병의 꽃이 제일 저는 예쁜 것 같아요. 파파존스를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감독이 히딩크라는 명감독이시잖아요. 유명하죠. 서울에 이제 그 다음에 피스컵이라는 게 생겼어요. 2003년에. 그래서 피스컵에 참여하는 히딩크하고 엘리자베스를 안내를 맡게 돼가지고 안내를 하고 히딩크 감독이 저희 와이프한테 물었대요. 네 남편은 뭐 하냐?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막 파파존스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박스하고 모자하고 뭐 티셔츠를 다 가져와서 사인을 갖다가 계속 밥 먹는 중에 받았습니다. 파파존스. 파파존스. 네.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저한테 자기도 피자 좋아한다고 히딩크 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참여할 생각이 없느냐. 그때가 점포가 딱 2개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힘들고 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히딩크 재단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고 3년 뒤에 2005년도 후반에 제가 히딩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재단에 참여할. 저희가 이제 TV 광고의 필요성을 느꼈었어요. 크로스 가볍게 받으면서 안쪽으로 왼발 슛! 골! 골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먹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히딩크한테 부탁을 했죠. 좀 싸게 하자.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저한테 제안을 주기를 자기가 광고를 무료로 출연을 하겠다. 대신 맹아 구장을 12개를 지어다오. 축구 구장. 이거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거의 한 7, 8년 동안에 나눠내는 금액이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전 생각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구장을 지었군요. 구장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해서 12개를 지었죠. 그래서 첫 그 중에 하나가 저 충주 성심맹원에 있는 구장이고 이 12개 구장이 있어서 이제 그 맹아들 축구 시합다고 그래요. 지금 이곳이 회장님 굉장히 오래된 단골이라 들었는데 얼마나 단골이신 거예요? 저 오늘 저녁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저 파파존스가 이제 21년 됐고 이 집도 21년 됐으니까 21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단골이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세요? 피자도 맛있고요. 다 맛있는데 네. 저는 봉골레를 자주 먹었어요. 지금 사장님 안 보시는데 파파존스가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저에게 낫지.
근데 여기는 이제 화덕 네. 피자라 네. 조금 피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피자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피자 맛집들도 좀 자주 찾아다니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가서 맛있으면 직원들이랑 또 같이 가고요. 일단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식 나왔으니까 맛있게 또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샐러드도 하몽 같은 게 들어있는 하몽인데요. 와, 프로슈토 같아요. 아마 이태리 집이니까 프로슈토일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굴비하면 영광굴비잖아요. 네. 이 프로슈토도 영광 프로슈토가 있어요. 영광 프로슈토. 우리나라 영광이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태리 가면 산 다니엘레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슈토가 로마에서 나오면은 10,000원이면 산 다니엘레에서 말리면 20,000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산 다니엘레 가면은 동네 전체가 그냥 그 말리는 창고예요. 로타리 클럽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구잖아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927년에 일제시대에 네. 일본 사람들이 경성 로타리 클럽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경성 로타리 클럽이 지금 현재 서울 로타리 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예. 그 서울 로타리 클럽은 지금도 영어로 전부 주회를 합니다. 외국 분들도 많고요. 2027년이 11월인가가 100주년 그랬네요. 기념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알만한 유명 인사들 누구 있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우리 반기문 회장, 청대 사무총장님도 로타리 출신이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로타리 출신이고 지금 현 교황님도 로타리 회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또 2021년에는 이 로타리 클럽 또 총재도 하셨다고 예, 예.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타리 이제 총재는 1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앞에 준비 기간이 한 2년쯤 돼요. 준비 기간이 더 바쁘죠, 그냥. 조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할 때 뭘 짜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봉사하다 보면 저희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더 영향력 있는 봉사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정부 기관이랑도 같이 하고 기업도 같이 하고 뭐 교회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계획을 무지 많이 세웠었어요. 네. 각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머리를 맞대다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제일 먼저 크게 하는 걸로 정했어요. 가장 큰 프로젝트가 그거였다는 거죠. 예. 독거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자식들도 없고 혼자 대신 대개 이제 80세 이상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독거 어르신들이 자기 눈이 점점 어두워지시니까 네. 자기 집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모르고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집이긴 하지만 대개 반 이상이 반 지하예요. 그래서 습하고 방 한 칸이니까. 네. 그래서 등 갈고 그다음에 변기 이상은 변기 바꿔주고 부엌 싱크 바꿔주고 이제 그래서 새 집이 돼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환해지니까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파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통 봉골레라기보다는 우선 그 봉골레의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면서 약간 한국적으로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깔끔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되게 부드러운 맛도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네. 봉골레 잘하세요, 회장님? 저는 음식을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세대에 태어나서 음식을 안 해도 야단을 안 맞는 세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또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한지도 또 나름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봉사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선 단체로 봉사를 가니까 네. 단체 생활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리더십도 생기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자기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해보라고 그러는 건데 네. 하다 하다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또 해요. 자제분들도 그럼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하죠. 아, 사위, 딸, 아들 다 로타리안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봉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심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언제까지 로테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 저희는 회사에도 로타리 클럽이 있어요. 피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점심 봉사도 하고 네. 봉사를 해봐야지 배려심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걸 해보면은 배려심이 생긴다고 믿고 클럽 안에 클럽을 갖고 있어요. 또 특히나 스페셜 올림픽과도 인연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곧 일주일 뒤에 패럴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패럴픽이라는 건 지체 장애인들, 네. 상위 용사들, 네. 소아마비 이런 분들이 근데 스페셜 올림픽은 우리랑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IQ가 80 이하. 그리고 다우증후군, 자폐아 이런 분들을 묶어서 스페셜 올림픽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공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패럴픽은 올림픽 IOC 산하는 아니고요. 스페셜 올림픽은 정식 IOC 산하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올림픽 사이에 네. 올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비장애인 비장애인 올림픽이 오늘 파리에서 열리는 거고 네. 내년에는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 스페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내년 3월에 서울에 근데 스페셜 올림픽 지부가 없는 거예요. 한국 스페셜 올림픽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부산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 인천에 있고 경기에 있는데 서울에 없어서 이제 한 분이 서울에 저보고 그걸 좀 조직을 해달라고 부탁을 서울 하셔서 스페셜 올림픽. 그러니까 서울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제가 조직을 하고 단장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외국 분들 많이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를 이제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회장으로 앉혔어요. 또 피자를 많이 또 나눔하셨다고. 피자를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남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냉장고에서 나온 재료는 냉장고에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뭐 4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특히 이 도우가 냉장고에서 나와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있어야 저희가 이제 도우를 만드는 슬래핑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럴 바에는 네. 피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나눠주자. 아, 그거 좋네요. 아니,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먹어보면 나중에 사러 오겠지 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또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 드셔보시라고 드리는 거. 옆집들한테 서비스 좀 주라고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각 점포마다 그런 식으로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피자 나눔을 하는 걸 이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집이 피자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봐야 돼요. 제가 검사가 취미라요. 지나가다가 파파존스 가게 넣으면 항상 한 조각씩 먹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폴란드에 있을 때도 파파존스 6군데 가갖고 피자를 다 먹었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은가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파파존스는 파파존스 코리아. 자신 있습니다. 미국보다 맛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평생을 피자 어떤 회사의 어떤 회장님으로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업종에서도 또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도 하고, 그다음에 히터 회사도 하고, IT 회사도 하고, 가스보일러 부품 회사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B2B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납품업을 하느니 네. 난 소비자랑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리스크가 제일 적은 게 요식업 같아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겨울에 하와이에 계세요. 야, 한번 하와이 와서 먹어봐 그래갖고 먹어본 게 파파존스 피자. 아시아 최초로 파파존스를 한국에 들여오신 건데 그렇게 드시고 나서 아 이거다 이거는 꼭 들여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들여오기까지의 과정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어야죠, 제일 큰 거는. 네. 파파존스 접하고 나서 이제 파파존스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신규 브랜드라서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켄터키 루이브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자를 제대로 먹어보는데 하와이에서 먹은 거하고 또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쫄깃쫄깃까지 해 도우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찹쌀 같은 거 넣은 거 아니냐고 내가. 쫄깃쫄깃하니까. 치즈나 너무 쫄깃쫄깃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만들면 그 맛이 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창업자 존 슈네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골 청년이에요. 순박한 시골 청년. 그러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피자만 알아.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정열이 느껴졌어. 그래서 야 이건 괜찮다. 대신 조금 걸리는 게 변호사가 너무 많아. 이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서류 작업이 한 3, 4개월 걸렸어요. 계속 다른 업종을 하시다가 요식업 그것도 피자 이거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정말 싫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새로운 걸 또 트라이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먹는 장사가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피자를 한 30가지도 먹어봤어요. 한 번에. 한 끼로. 한 끼로. 배가 터져도 저거까지 먹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넣을지. 그다음에 저는 그 토핑도 날거 생으로 무지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날거 먹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날거 먹어 보면 이제 맛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전 잘 먹고 대개는 이제 탈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피자에 대한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신념을 좀 갖고 계세요? 한국식으로 하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러니까 어떤 재료도 쓸 수가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도하고 토마토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치즈는 좋아야죠. 비빔밥으로 치면은 밥이랑 고추장, 고추장하고 참기름. 맞네. 그 토핑에 들어가는 나물들이 다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그다음에 서로 어울릴. 더더군다나 피자는 혼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럿이 같이. 되게 같이 먹고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피자 자체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모델이 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모델을 또 쓰고 계시는데 그 유명 모델을 쓰고 있는 이유. 가장 먼저 이유가 저희가 10대들한테 인지도가 되게 약했어요. 10대들한테 인기 있는 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뉴진스하고 아이브가 올라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또 찾았어요. 그때는 또 뉴진스보다 아이브가 더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에 그 뭐 내 돈 내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 파파존스의 회장님도 피자 직접 돈 주고 사 드시나요? 아메바사처럼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는데 저희는 또 제도가 시크릿 샤퍼라는 제도가 있어서 두 팀이 움직여요. 팀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나는 전화 걸어서 배달시켜서 피자 테스트하고 한 팀은 방문해서 테이크아웃해서 하는 팀이
미국 팀, 한국 팀 두 팀이 움직이기 때고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 회장님도 직접 이렇게 한번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저도 다니는데 되게 제 얼굴을 알아서 아무나 안 되고요. 고객 친화형 어떤 그냥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데 환경을 위한 또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환경이 또 워낙 중요하잖아요. 예. 21년 전에 시작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파파존스 본사 자체가 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 펄프스, 버진 펄프스 다 됐고, 요새 이제 유니폼이니 앞치마니 뭐 네. 이런 것들이 또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그 페트병으로 만드는 유니폼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2년에) 또 ESG 경영 대상 받으셨다고 예. 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의외였어요. 사실상 저희처럼 그렇죠. 조그만 회사가 뭐 그런 걸 주고 그래서 사회공헌이나 그 ESG 때문에 점수가 많이 줘서 받았다고 나중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뿌듯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오르셨는데 또 새로운 또 사업을 도전하신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어떤 사업이죠? 마마 치킨이라고 네. 프라이드 치킨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피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 뭐 피자 도미노, 미스터 피자 그 사이에서 뭘 하려고 시작을 하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만의 생각이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마치킨만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이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맛이죠. 뭐. 뭐가 많이 다른가요? 우선 닭이 조금 더 살쪄 있는 닭입니다. 일반 먹지 드시는 거보다. 그러니까 좀 양이 좀 크고요. 양이 크고. 두 번째는 소스로 저희가 전략을 잡았습니다. 소스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걸 튀기고 그 다음에 가실 때는 찍어 먹는 소스는 원하시는 걸 따로 드려요. 와, 자기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공헌부터 ESG 그리고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피자에 대한 애정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저기서 저런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청년들 많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려심. 물론 자기 일에 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뭐 추후에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파파존스, 그 미래 생각하시는 비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또 목표를 하고 계시나요? 뭘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적으로도 앞으로 했던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를 한다기보다는 약자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항상 도우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당점사 게스트 서창호 회장님을 만나서 파파존스만의 어떤 인생 철학과 회장님만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꼭 봉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 봉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아마 본인의 삶도 조금씩은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덕분에 정말 귀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증표로 이렇게 황금 코인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당점사의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점사에 더 많은 회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